최순실 게이트와 관련해서 논란의 화두에 올랐던 인물은 비단 정유라 씨만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최순실 씨의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해서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최순실 씨, 정유라 씨만큼이나 화제가 된 인물이 있었죠. 바로 다들 아시다시피 장시호 씨입니다. 예, 결국 그런데 아이러니컬하게도 지난 17일 이번 국정농단 사태의 두 주역이라고 할 수 있는 장시호 씨와 최순실 씨가 법정에 나란히 서서 재판을 받았습니다. 그날 관심 많이 받았고 실제로 재밌는 해프닝들이 많았죠. 네, 그래서일까요? 한때는 최순실 게이트의 비선 실세라던 장시호 씨가 현재는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핵심 키를 쥔 히든카드가 됐다는 말이 있습니다. 최순실 게이트 사태와 관련해서 특검이 진행되는 과정을 보면 네. 이 피의자들이 거의 혐의를 부인하거나 모르쇠로 일관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장시호 씨만큼은 조금 행동이 다르다라는 이야기가 들려오고 있죠. 특검 내부에서 들리는 이야기에 따르면 이 장시호 씨가 수사에 있어서 굉장히 협조적이다라고 해요. 이모 조카라서 제일 측근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한 패 중에 한 패? 심지어 장시호 씨가 이모를 배신하고 제2의 태블릿 PC를 제출했다고 합니다. 사실 그 태블릿 PC가 이제 사실 이번 최순실 게이트를 하게 한 그 단초가 됐던 건데 장시호 씨가 다른 사람도 아닌 장시호 씨가 또 하나의 태블릿 PC를 이모 최순실 씨가 굉장히 불리한 입장으로 이렇게 몰고 간 또 케이스가 된 건데 작년이죠. 작년 10월에 이제 최순실 씨가 조카 장시호 씨한테 내 집에 가서 뭘 좀 물건 좀 가져와 달라 이렇게 이제 지시를 했다고 그러는데 마침 그게 또 CCTV에 찍혔다고 그러네요. 그 장면이. 이 태블릿 PC를 장시호 씨가 자신의 법률 대리인을 통해서 특검에 이걸 제출을 했습니다. 이 바람에 지금까지 알고 있던 이모 조카 사이의 돈독한 유대 관계가 완전히 결별. 아까 말씀하신 대로 배신한 사이가 되지 않느냐 이렇게 좀 추측을 하게 된 겁니다. 네. 2016년 12월 7일 2차 청문회.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장시호 씨는 이모가 태블릿 PC 사용을 잘 못한다. 사진 찍는 것 정도만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았나요? 그런데 왜 돌연 최순실 씨의 태블릿 PC를 특검에 제출을 하게 된 거죠? 이 이지훈 변호사가 이제 그 특검과는 이 거래가 통하지 않는다. 선처를 원하기보다는 뭐 협상도 통하지 않기 때문에 이 특검팀의 마음으로 움직여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아들에 관한 이야기도 했었고, 여러 가지로 이야기하면서 수사에 이제 적극적으로 협조하기로 하면서, 자신이 이제 가지고 있던 그 태블릿 PC에 대해서 기억을 떠올려가지고 이를 이야기하니까 이제 특검팀에서는 곧바로 요구를 했고, 이 하루도 지나지 않아서 하루 만에 이제 태블릿 PC를 제3자를 통해서 이제 특검팀에 제출하게 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제 이지훈 변호사 측에 따르면 이 태블릿 PC 제공으로 인해서 선처나 아니면 또 이 처벌을 감면해달라 이런 이제 그 거래는 없었다라고 분명히 밝혔습니다. 근데 저는 장시호 씨가 이제 수사에 적극 참여를 하는 거는 되게 좋은 것 같은데 좀 자꾸 개인적으로 좀 의심이 생기는 부분이 좀 있어요. 처음에는 좀 기억이 안 난다고 했던 태블릿 PC를 갑자기 좀 기억이 난다 그래서 그렇게 얘기한 것도 그렇고 처음에는 이모의 말이라면 무조건 따라야 한다는 입장이었었잖아요. 근데 갑자기 돌연 태도를 바꾼 것도 좀 뭔가 이유가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모성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좀 믿지는 않는 게 제가 이제 예전에 CCTV 만드는 회사 다녔던 얘기를 몇 번 했는데 CCTV라는 게 어지간해서는 예를 들어 위에서 찍고 있는 CCTV로 봤을 때 누가 박스에 넣어서 뭘 들고 간다 해가지고 특검팀이 나중에 그 영상 돌려보는데 보니까 태블릿 PC네 하고 이거 보여주고 이런 식으로 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뭐 허용계 이렇게 있다 해가지고 태블릿 PC인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게 사실 뭐 서류 들고 왔는데 서류인 줄 알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 장시호 씨가 오히려 묻지 않아도 먼저 얘기했다 보는 게 자연스러운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장시호 씨의 의도는 뭐 취조당해서 갖고 와라라고 해서 갖고 온 게 아니라 자발적인 제출이라고 봐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오히려 장시호 씨가 이 태블릿 PC를 통해서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것을 의심할 수밖에 없고 또 최순실과 장시호 간의 관계를 보면 최순실이 들어와가지고 하루 정도 행적이 이제 좀 묘연했잖아요. 그때 호텔에 가 있었다고 했는데 실제로는 바로 현장에 체포되진 않았잖아요. 공항에서. 그렇죠. 그러니까 그 과정 속에서 최순실, 장시호 이 두 사람이 어떤 식으로든 모종의 어떤 협의를 하고 일가의 재산을 좀 숨기려고 하는 시도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가능하다고 지적한 부분인데 저도 그거에 대해서는 상당 부분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만났던 사람들 동선을 파악해봐야 된다고 주장했는데 사실 이분들이
그 전까지 알려진 거로는 예를 들어 장시호가 말 타면서 정유라도 같이 말 타게 장시호가 제안했다고 하고 뭐 이런 어떤 일가의 관계가 굉장히 가까운 걸로 알려져 있는데 이렇게 갑자기 뭐 법률적인 다툼이 생긴다 해가지고 뭐 등을 이렇게 진다. 돌아설 수는 없거든요. 아무리 수사라고 하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혹시 짜고 치는 그런 상황 아니냐. 이제 핵심은 장시호가 왜 돌변했냐는 거잖아요. 왜 갑자기 그렇죠. 수사에 이렇게 왜 적극적으로 하는 거냐는 건데, 그러니까 가장 간단하게 생각하면 죄를 몰아서 이모한테 덮으시고 자기 빠져나가려고 그랬을 수도 있고, 아니면 정말 어떤 뭐 음모론적인 시각까지 가보자면 장시호에게 이 씌워질 혐의 같은 걸 먼저 이쪽으로 몰아넣고 그다음에 자기는 빠져나가고 그다음에 최순실이 나중에 이걸 부인하면서 둘 다 뭐 또 나가고. 나름 해피하게 갈 만한 상황을 꾸렸을 가능성도 없지는 않은 것 같아요.